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시큰하거나 찌릿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심심치 않게 오십니다. 주로 40, 50대 이상의 연령대인 경우가 많고, 입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마모가 많이 되어 있거나 여기저기 치아가 조금씩 깨져 있기도 합니다. 충치가 없고 잇몸도 비교적 건강하다면 치아에 금이 간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균열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10대에 난 치아를 30년 넘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치아가 마모되고 깨지기도 하면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금이 가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2번에 해당되는 증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치아에 금이 갔다고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겉부분에 해당하는 범낭질에만 국한된 금은 보통 증상이 없고 당장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낭질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금이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의 위치가 치아에 가 있는 금을 벌어지게끔 작용하면 치아 안의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가 있는 위치에 항상 음식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이 가끔씩 나타나다가 균열이 점점 더 신경 쪽으로 깊이 진행될수록 더 자주 아프게 됩니다. 신경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균열이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균열치는 주로 큰 어금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치아를 뽑아야 할 정도로 심한 금이 아닌 이상은 육안상으로 잘 안 보이고 엑스레이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치아 표면에 염색을 해서 구분하기도 했고, 저희 병원에서는 큐레이라고 부르는 정량광 형광 장비를 이용해서 균열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씹을 때 찌릿한 증상 때문에 골드 인레이를 제거한 뒤에 큐레이 장비로 찍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큐레이 장비를 이용하면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보여서 균열을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환자분의 평소 증상이 어땠는지 파악하는 것도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통증이 생기는지, 통증을 느끼는 빈도, 통증이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치료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씹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진단할 때 제일 결정적인 부분인데,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를 할 때 그 증상이 재현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기구를 균열이 의심되는 위치마다 지그시 물어보는 저작 검사를 해보는데요. 검사를 할 때 평소에 느끼는 불편감이 진료실에서도 확실히 재현된다면 치료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도 증상 재현이 안 된다면 당장 치료를 하진 않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켜보는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래 큰 어금니가 씹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어서 기존에 치료되어 있던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 인레이는 치아와 화학적으로 접착되는 재료가 아니어서 치아에 쐐기로 작용해 균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아말감 같은 재료보다는 레진이나 세라믹 같이 치아에 화학적으로 접착되는 재료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을 씌워서 치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증상이 있는 균열치는 대부분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부러지거나 금이 가도 잘 고정해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부러진 부분이 서로 붙게 되지만, 치아는 스스로 다시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균열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크라운으로 이렇게 꽉 감싸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라운을 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는 경우도 있고 신경치료를 안 하고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애매한 경우 치료 첫날에는 임시치아까지만 만들어서 며칠 동안 지내보시고 다음 내원하셨을 때 신경치료를 해야 될 만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신경치료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뿌리 쪽으로 깊이 진행될수록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균열이 너무 많이 진행되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당시에는 발치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 후에 금이 점점 더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치아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치료의 예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균열치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고 예후도 좋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애초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나도 모르게 잘못 씹었거나 사고로 인해 생긴 균열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이라 하면 오돌뼈, 견과류, 누룽지, 멸치, 오징어, 육포, 깍두기, 젤리 이 음식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맛있는 거 말고요. 그리고 이 약물기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다면 치아 보호 장치나 턱 근육의 보톡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이 깊이 진행될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빨리 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